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것만 본다. 음. 되게 심플합니다. 예, 장이 어수선할 때는 이것저것 다 보지 마시고요. 우리 것만 보면 돼요, 우리 것만. 물론 인제 여러분들이 우리 팀이 같이 하는 거 말고 플러스 알파로 뭐 하신다면 그건 뭐 제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 것만. 우리 것만 봐도 벅찹니다. 예, 힘들고 다른 것까지 보기에 만만치 않을걸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보면 되게 어수선하고 힘들고 괴롭고 정신없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관심 갖는 것들을 위주로 보시고, 관심 갖는 것 위주로 본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제 원칙적인 틀 안에서 본다는 얘기잖아요. 원칙 안에서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큰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인제 앞으로 3 월을 지나면서 관심 가져야 될 섹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크게 4 가지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는 은행. 은행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겠죠. 은행에 대한 관심은 결국엔 국채 금리 상승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을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채 금리의 상승이 기조가 꺾이고 다시 인제 그 장기하고 단기 금리가 좁아진다면 결국 은행도 쪼끔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은 국채 금리가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뭐 어제 오늘 좀 빠지긴 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주목이 금리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은행, 그리고 철강. 철강은 당연히 인제 전체적으로 내수 경기 부활과 제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하게 뭐 다음 수순으로 가는 게 철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철강이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철강, 은행, 철강. 그다음에 해운. 해운 같은 경우에는 물동량. 전 세계 무역이 인제 정상화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엔 배가 필요한 거고요. 무역을 해야 되니까. 이때까지 배 수주를 오더를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주사도 맞고 뭐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제 기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 수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해운, 해운. 해운을 보실 때는 크게 2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선업 자체, 배를 수주하는 그런 이제 자체 기업을 보셔야 되고요. 하나는 이제 나르는 거죠. 나르는 건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인제 펜오션 같은 BDI 지수 기억나십니까? 발틱 해운 운임 지수. 지난 강의를 한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틱 해운 운임 지수, 그러니까 배가 운임 이게 인제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나르는 그 물동량을 지수로 나타난 게 BDI 지수인데요. 그 BDI 지수가 좋아지면 같이 움직이는 게 펜오션이에요. 펜오션이 그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렇게 나누어서 해운은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유통. 결국에는 이제 내수 경기,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내수 경기가 좋아지면 유통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다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지금부터 인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은행, 철강, 해운, 유통. 유통하면 이마트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잠시 좀 보도록 하고요. 고런 인제 그 섹터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코로나 접종을 하면서 백신 접종을 하면서 그다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철강, 해운, 유통을 좀 관심 가져서 섹터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테크주 뭐 이런 것들은 살짝 뒤로 밀릴 수 있는 분위기도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섹터를 나누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업을 이렇게 쭉 스크린을 해 보면 뭐 아니나 다를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그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고렇게 정리를 하면서 3 월을 시작하면 좋겠다. 잊지 마세요. 나 은행, 철강, 해운, 유통 요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리서치할 때 그런 기업이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하나 우리가 인제 은행에 인제 뭐 들어갔던 기업이 있는데 바로 BNK 금융지주죠. 언제 들어갔냐면 제가 알기로는 뭐 요 정도? 지난 금요일 날 들어갔나요 저희가? 그쵸. 지난 금요일 날 들어가 가지고 수요일 날 뜻하지 않게 뭐 BNK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인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60-70% 정도 이렇게 상승했던 구간들이 없어요, BNK 자체가. 근데 인제 어제 6.4%, 오늘 1.1% 수익을 주면서 음
우리가 생각했던 흐름대로 슈팅이 나와서 되게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조정 장세가 이어졌지 않습니까? 코스피는 마이너스 1.28%나 하락했는데,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BNK 금융지주는 1.1%가 올랐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조정 장세에서 이렇게 수익이 되면 이제 든든하죠. 든든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이제 수익 장세에서 인제 수익이 없겠지만, 꾸준하게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조정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BNK에 인제 들어가셔서 수익을 내신 것 같은데,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세지면 아무리 은행주가 강하다 하더라도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봉을 보면 612 선 위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걸 바로 뚫고 올라갈까요? 대체적인 패턴을 보면 612 선을 바로 뚫고 못 가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내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 뭐 612 선을 치고 못 가느냐, 뭐 그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패턴을 봤을 때는 612 선을 치고 올라가는 것들은 확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라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2017년 7월 달, 6월 달을 보면 역시나 612 선을 맞고 지지부진하다가 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이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이제 612 선을 치고 올라갈지 못 치고 내려올지 내일 보시면서 지혜롭게 대응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직장 다니시거나 장중에 요거를 인제 어 HTS나 MTS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설정을 해 놓으시라고 했죠, 매도 가격을. 매도 가격을 다 설정할 수 있으니까 미리 설정해 놓고 손실 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은행뿐만 아니라 유통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YW는 제가 어제 화요일 날인가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저 혼자 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까지 역시나 이런 조정 장세에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0.49%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이 정말 '힘이 좋다.'라는 것들을 지금 뭐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유통뿐만 아니라 뭐 은행도 그렇고, 또 인제 뭐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업종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흐름들이 좀 꺾이기 전까지는 좀 계속해서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했던 철강은 경남 스틸이 있습니다. 금속주인데, 경남 스틸은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기업입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들고 계신 분 계신가요? 경남 스틸 난 아직도 갖고 있다. 이분은 보통 배짱이 아닌 거예요. 저희가 정확하게 언제 타이밍에 들어갔냐 하면, 뭐 제가 기억하니까 요 타이밍에 들어갔어요. 요 타이밍에 들어가서 뭐 철강 업종이 움직일 때 역시나 계속해서 움직였는데, 이것도 뭐 윗꼬리 아랫꼬리 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30% 가까이, 25에서 30% 정도 수익권일 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기리엄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저도 강의할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음. 자꾸 뭐 이게 시세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못 하셔 가지고, 아니면 원칙을 잘 지키지 못하셔 가지고 수익이 없으면 사실 저도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팀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는 기업들의 뭐 거의 한 80-90%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맞죠? 제 느낌은 아니고, 제가 쭉 리스트업을 해 보니까 어 1월 2월 달 조정 장세에서도 거의 80-90% 정도는 다 올랐어요. 무조건 다 올랐어요. 지난주, 이번 주에도 역시 80-90% 정도는 다 올랐고, 그런 이제 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스스로가 공부를 잘 해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고런 면에서 잘
집중하셔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원칙을 좀 더 리마인드 해 보자면 원칙이란 게 뭐 별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일단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흔들리고 있는지, 어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제가 선별을 하죠. 제가 하루에 요즘은 인제 조정 장세가 이어지니까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오늘도 보니까 한 300개 정도 기업이 이제 모양이 만들어진 쪽으로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시세가 항상 굉장히 좋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승장에 있을 때는 한 1000 개에서 1500 개의 기업이 모양이 만들어진 패턴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한두 개, 많게는 두세 개 정도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뭐가 어떻게 올라갈지는 잘 모르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끼가 있다고 얘기할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시적인 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데, 대응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제 돈은 제가 대응을 하지만 여러분 돈은 여러분이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대응에 대한 원칙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원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240 분봉 차트를 보면서 요 11선, 음 자, 요 11선, 요 11선이 깨지냐 안 깨지냐, 요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봅니다. 이건 경남 스틸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매매했던 기업인데, 금요일 이후로 계속해서 1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사실 원칙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난 금요일 날 사 가지고 계속 들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요렇게 6% 7% 빠지고 흔들리더라도 그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11선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계속 들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리고 11선 닿았지 않습니까? 요때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단? 팔 거냐 들고 갈 거냐. 판다고 했을 때는 11선에 맞닿아서 인제 여기서 횡보를 하니까, 옆으로 흐르니까 '아, 여기서는 이제 수익 정도 거둬도 되겠다.' 하고 파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계속 들고 가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일봉의 11선을 보고 가는 거죠. 일봉 11선 보면 아시겠지만 아직 11선 라인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계속 버텨보는 거죠. 그래서 더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팔았는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팔았는데 올랄 수도 있고, 팔았는데 내릴 수도 있고,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세력 마음이죠.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물량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몰라요. 단지 우리는 패턴상, 확률상 가장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어 가능성을 보고 '베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역시 계속해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가셨다 그러면 절대 이 기준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뭐냐 하면, 뭐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감사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지인들에게 확인을 좀 해 봤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예, 전화를 해 봤더니 확인을 좀 몇 군데 해 봤거든요. 해 봤더니 매수는 잘해. 예, 보니까 다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같이 리서치한 기업들을 다 매수하셨더라고요. 매수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매도를 못 해. 매도를 안 해. 매도를 왜 안 하시냐고. "아이, 공부하니까 그냥 들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몰라서 들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정상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공부, 좋은 공부라기보다는 중요한 공부는 매도하는 거예요, 매도. 어느 시점에 매도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방송할 때 초기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매도하는 게 되게 예술적인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매도를 잘하는 게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사실 주식만 그러겠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언제 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라만상의 이치 구조가 매수뿐만 아니라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서 매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빠서 못 한다. 그 핑계입니다. 내 돈인데요. 내 돈 잃고 나 가지고 마이너스 되고 나서 "아, 바빠서요." 그래서 아무 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MTS나 HTS로
가격을 설정해서 매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그것들을 설정하셔 가지고 손해 보지 않도록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시고 의사결정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없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세상은 넓고 좋은 기업은 많습니다.